이게 이 서현역 흉기단동 사건 이후에 점점 여기저기에서 사람을 해치겠다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실제로 체포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팔 버려! 여기 산 드디어 옵니다. 그냥 한번 마지막이에요. 팔 버려. 팔 어디 있어요? 박스에 있어요. 박스에. 들고 다녔어요? 들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자, 영 교수님. 네. 이렇게 원래 많았던 일이 이렇게 갑자기 드러나는 것인지 아니면 신림동과 또 최근에 서현역에서 있었던 칼부림 사건 이후에 네. 모방 범죄가 생긴 건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신림동 사건 이후에 지금 서현역 사건까지 이어지면서 모방 범죄 심리가 굉장히 극도로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굳이 모방하지 않더라도 이런 사건들을 계속 접하게 되면 이게 그 인지 틀 속에서 범죄 행위를 학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자신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예요. 범죄자들 입장에서 용기 내지 못했던 행동들을 할 수 있게 지금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그 사회적인 그 테러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장도 나오셔서 지금 이것을 엄정 대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던 상황입니다. 사실 예. 그저께까지만 해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지금 제어하지 못하면 패닉 상태에 돌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아까 경찰 장갑차가 시내에 동원된 건 저도 처음 봤거든요. 예. 이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 경찰 특공대는 실제로 테러가 발생했을 때 진입해서 진압하는 부대입니다. 예. 근데 이 경찰 특공대가 지금 거리에 지금 치안을 단속하는 정도로까지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엄중한 사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신림동 서현역 사건이 이어지면서 우리 사회가 지금 증오와 폭력과 혐오가 키워지고 방치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보시면 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지금 우리가 지금 쳐내고 빨리 이 부분을 지금 근절시키고 단절해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이다라고 예. 보여집니다. 자, 장 변호사님. 네. 지금 보면 SNS에 글들이 엄청 올라옵니다. 그렇습니다. 나 이렇게 하겠다, 뭐 누구를 해치겠다, 어디를 뭐 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보면 대부분 10대도 있고요, 20대도 있고 젊은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까지는 사실 장난글이었다. 실제로 실행에 이르지 않는 글들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경범죄처벌법 이상으로는 처벌하기가 사실 어려웠는데 이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상당히 위중한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냥 장난으로 치부하기에는 비난 가능성과 법적으로 처벌할 필요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범죄 같은 경우는 예비 음모죄를 갖고 있는 경우가 없는데요. 살인죄 등 강력범죄는 예비하고 준비하고 음모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서 법정형도 상당히 높은데 전문가들은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일종의 준비의 행위로 보고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정원 논설위원한테도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홍대 이런 데에서는 뭐 호신용품, 요즘에 호신용품이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고요. 또 일부 지역에서 지하철 이런 데서 무료로 나눠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일도 생기나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신림역 사건에 이어서 이번 일까지 뭐가 충격적이냐면 일면식도 없는 상대를 향해서 지하철역이나 백화점 같은 평범한 생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어떤 범죄가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흉기를 가지고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일상에 그 쉴 수 있는 혹은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누구에게나 이런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 보호하고 대비해야 된다라는 공통의 인식이 있는 게 아닌가. 공감대가 있다. 이런 어떤 움직임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아닐까 싶고 예. 무엇보다 아까도 지적이 나왔지만 우리를 지켜주기에는 공권력이 너무 약해져 있다. 네. 무너져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실망감, 불안감 이런 것도 같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예. 자, 김 형사님한테 여쭤볼게. 사실 저기 묻지마 이 폭행이나 저는 상해가 네. 갑자기 뒤에서 덤벼오기 때문에 사실 뭐 남자도 건장한 남자도 네. 피하기 어렵고 형사 입장에서도 사실 두려움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무래도 방검복도 있고 있다고 하지만 그럼요. 이런 경우에 일반인들은 갑자기 누군가 위협을 가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뭐 일련의 이런 사건들이 이제 자꾸 발생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은 지나가면서도 이어폰 같은 거 안 쓰려고 하고 그러니까요. 휴대폰도 안 보려고 하고 예. 지금 다들 걱정이 돼서 이제 그렇게들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사실은 맞는 것 같고요. 일단은 교통사고부터 해서 휴대폰에 너무 집중을 하거나 이러면은 옆에 주변을 볼 수가 없으니까. 예, 소리도 안 들리고. 만에 하나 지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뭐 흉기 들고 들어왔을 때 뭐 그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 피하기도 힘들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순간 그 찰나에 그걸 보게 된다면 그냥 도망가십시오. 예.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소리를 괜히. 또 질러야 됩니까? 소리를 당연히 지르고 뭐 호신용품이라는 거는 사실 크게 그렇게 뭐 그 작용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꺼낼 시간도 없이 사실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핸드백이나 이런 데 넣어 갖고 다니는데 언제 그걸 꺼내 가지고 그걸 뭐 그건 사실 좀 힘들다고 예. 보고요. 사실 뭐 자기 몸은 자기가 지켜야 하겠습니다만 공권력이 지켜주고 또 이런 범죄를 애초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시스템이 먼저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